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버렸어요.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0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물법에 누가 지정할 수 있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유권 해석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권한대행 시기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주장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대통령이 약간 유고와 비슷하게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누군가는 또 지정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이냐 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그것은 권한대행의 그 영역 밖이니 후임 대통령이 하는 게 맞다고 또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송교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송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 네. 청와대에서 생성하는 문서를, 그 과정을 보니까 문서를 생성하면서 거기에다가 일종의 그 값을 매기듯이 이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이렇게 한 서너 등급의 등급을 매겨요. 매번 문서를 만들 때마다. 그리고 연말에 그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매겨졌는지를 점검을 하고 퇴임 6개월 전서부터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3단계 과정을 이렇게 거친다 그러거든요. 이번에 그 5월 26일 날 국방부에서 업무 보고할 때 자신들은 사드 4기 반입된 것을 보고했다 라고 얘기할 때 청와대에서 그때 당시 있었던 문서를 들여다봤다는 거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갖고 참여정부나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훈련이 돼 있어서 문서를 잘 그 정비를 해왔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추정컨대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매번 그렇게 문서를 제대로 정비를 했었겠냐. 이거부터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새 정부에게 인수인계 작업할 때 뭐 내용이 없었다는 그렇죠. 것과 관련이 있겠죠. 예. 예, 지금 워낙 알려진 게 없는데 이를테면 그 국가기록원으로 넘겼다는 그 많은 문서가 알맹이가 있는 것인지, 그죠?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확인할 수 예.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이제 그래도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이관했다고 하는 것이 예. 국가기록원의 확인이니까 일단 거기에서 출발하는 게 부득이하겠죠. 어떻게 됩니까? 그 청와대에 있었던 문서를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면서 이후 정부가 그거를 열람하거나 볼 수 있도록 카피를 남겨두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역시 청와대 그 내부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는 안 남겨두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대통령 기록물은 일단 이관을 하되 예. 다만 법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지정, 좀 말이 꼬입니다만 예. 흔히 이제 봉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어떤 문서는 그런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서 봉인을 하면 그럴 때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그것을 공개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군요. 전체 대통령 기록물은 이후 정부가 전임 정부가 한 일을 알 수 있게끔 일정 정도 문서는 그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고 이 중에 국가 안위와 관한 문제, 공개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 이런 것은 일부를 비공개로 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도 된 것도 없이 전체가 다 국가 기록물로 이관된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 부분만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넓은 개념이 하나 있고요. 예. 그 안에 이제 봉인이라고 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 거죠. 전체 대통령 기록물은 다 이관이 되고 공개가 원칙인데 다만 이 지정된 부분도 당연히 이관은 되는데 공개하지 않는 이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후임 대통령도 대통령 이 기록물 관리원에 가서 볼 수는 있는 거죠. 지정 기록물로 봉인되지 않은 대통령 기록물은 다 공개가 원칙입니다. 예, 공개가 원칙이고 다만 이제 거기서 지정 기록물로 된 것 이것은 봉인돼서 15년 내지 30년 동안 그렇죠. 지금 그것이 바로 쟁점인데 법에는 그러면은 뭐 아무 문서나 지정 봉인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법령에 의한 비밀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어떤 특별한 요건이 성립해야만 봉인할 수 있거든요. 이번 소송의 쟁점은
지금 이 공개 대상 문서가 이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문서 목록입니다. 문서 자체도 아니고 어떠한 문서를 생산했는지 문서 제목과 문서를 만든 기관, 시간 그런 목록인데 그 목록조차도 지금 봉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법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의 우려를 그런 문서에 해당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쟁점입니다. 최 교수님. 예. 세월호 참사의 기록. 이게 국가 안위에 관한, 우리도 여기서 여러 번 다뤄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건 국가 안위와 관계 있는 게 아니죠. 예. 진상 파악을 해서 반드시 공개돼야 될 내용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위와는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 개인의 안위와 관계 있는 거지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에 7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는 본인의 잘못된 부분들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지정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 1, 2, 3 정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제거하라. 그걸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문제가 봉인됨으로써 세월호 문제에 대한 실체를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그것이 들춰졌을 때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예. 그걸 적을 감추기 위해서 본인이 실제 권한대행으로 일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까지도 봉인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30년씩이나. 그러니까 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국가 안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봉인을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본인이 30년이나 봉인을 해버린 것은 이건 국가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못 알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인수인계하면서 문서 10페이지짜리 한쪽 갖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 정부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서 전임 정부가 임기 인수해야 될 모든 내용들을 다 봉인해버리고 기록물로 지정해버려서 실제 문재인 정부가 빠르게 국정을 운영하고 또 국정을 인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냈다고 보면 전임 정부 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기보다 본인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관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근데 그때 저도 이제 국가기록물법을 들여다봤더니 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황교안 직무대행이 들어온 거고. 그러면 황교안 직무대행도 국가기록물로 지정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과연 권한대행이 기록물,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지정을 하게 되면 그 4년 동안의 것을 다 지정할 수 있냐, 아니면 12월 10일서부터 자기가 권한대행이 있을 때부터 서류를 지정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그때 국가기록원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좀 추상적으로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로펌 몇 곳의 의견을 이제 받은 것이 그 근거죠. 물론 이 사건의 더 핵심적인 쟁점은 이제 과연 이 세월호 문서 목록이 그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더 큰 쟁점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 권한대행 권리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또 다른 쟁점을 본다면 물론 이게 지금 전혀 법원 판단을 받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제가 갖는 해석론은 이 법률 조항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수행이 법률에 의해서는 구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 문서를 생산했는지 문서 제목과 문서를 만든 기관, 시간 그런 목록인데 그 목록조차도 지금 봉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법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의 우려를 그런 문서에 해당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쟁점입니다. 최 교수님. 예. 세월호 참사의 기록. 이게 국가 안위에 관한,
우리도 여기서 여러 번 다뤄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건 국가 아니야 관계 있는 게 아니죠. 예. 진상 파악을 해서 반드시 공개돼야 될 내용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와는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 개인의 아니와 관계 있는 거지 국가 아니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에 7시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는 본인의 잘못된 부분들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지정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 1, 2, 3 정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제거하라. 그걸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금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문제가 봉인됨으로써 세월호 문제에 대한 실체를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그것이 들춰졌을 때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예. 그걸 겨우 감추기 위해서 본인이 실제 권한대행으로 일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까지도 봉인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30년씩이나. 그러니까 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국가 안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봉인을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본인이 30년이나 봉인을 해버린 것은 이건 국가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국민이 궁금해한 내용들을 못 알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인수인계하면서 문서 10페이지짜리 한쪽 갖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이제 그래도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이관했다고 하는 것이 예. 국가기록원의 확인이니까 일단 거기에서 출발하는 게 부득이하겠죠. 어떻게 됩니까? 그 청와대에 있었던 문서를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면서 이후 정부가 그거를 열람하거나 볼 수 있도록 카피를 남겨두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역시 청와대 그 내부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는 안 남겨두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대통령 기록물은 일단 이관을 하되 예. 다만 법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기 반입된 것을 보고했다. 라고 얘기할 때 청와대에서 그때 당시 있었던 문서를 들여다봤다는 거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갖고 참여정부나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훈련이 돼 있어서 문서를 잘 정비를 해왔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추정컨대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매번 그렇게 문서를 제대로 정비를 했었겠냐. 이거부터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새 정부에게 인수인계 작업할 때 뭐 내용이 없었다는 것과 그렇죠. 관련이 있겠죠. 예. 예, 지금 워낙 알려진 게 없는데 이를테면 그 국가기록원으로 넘겼다는 그 많은 문서가 알맹이가 있는 것인지, 그죠?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예. 문제가 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지정, 좀 말이 꼬입니다만 예. 흔히 이제 봉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어떤 문서는 그런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서 봉인을 하면 그럴 때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그것을 공개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군요. 전체 대통령 기록물은 이후 정부가 전임 정부가 한 일을 알 수 있게끔 일정 정도 문서는 그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고 이 중에 국가 안위와 관한 문제, 공개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 이런 것은 일부를 비공개로 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도 된 것도 없이 전체가 다 국가 기록물로 이관된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 부분만 간단히 먼저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송교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송 변호사님 그런데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 청와대에서 생성하는 문서를 그 과정을 보니까 문서를 생성하면서 거기에다가 일종의 그 값을 매기듯이 이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이렇게 한 서너 등급의 등급을 매겨요. 매번 문서를 만들 때마다. 그리고 연말에 그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매겨졌는지를 점검을 하고 퇴임 6개월 전서부터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3단계 과정을 이렇게 거친다 그러거든요. 이번에 그 5월 26일 날 국방부에서 업무 보고할 때 자신들은 사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버렸어요.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0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록물법에
누가 지정할 수 있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유권 해석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권한대행 시기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주장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대통령이 약간 유고와 비슷하게 직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누군가는 또 지정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이냐 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그것은 권한대행의 그 영역 바뀌니 후임 대통령이 하는 게 맞다고